전쟁을 끝낼 태자 협상은 왜 문 앞에서 깨졌을까요? 기원전 108년 무렵 우고 왕은 태자를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평화의 길은 무기 한마디에서 뒤집혔죠? 지난 흐름은 순체의 육로 공격이 막힌 뒤였고요. 한나라는 물러서지 않고 다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문이 바로 태자를 볼모로 보내는 협상이었죠. 볼모는 약속의 증거지만 동시에 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시작부터 평화와 위협이 겹쳤어요. 우고 왕은 시간을 벌고 싶었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한나라는 항복이 진짜인지 확인하려 했고요. 양쪽 모두 원하는 건 전쟁 끝,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제 협상은 칼집 하나까지 따지는 싸움이 됩니다. 육로 공격이 막혀도 한나라 군대는 남아 있었죠. 공격 실패는 철수가 아니라 방식 변경을 불렀습니다. 문제는 협상도 군대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는 점이죠. 한나라는 왕검성을 바로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성은 버텼고 길은 길어져 보급도 부담이 됐어요. 고조선도 버티기만 하면 끝난다고 볼 수 없었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왕권 안쪽의 말도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약함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한나라가 원한 건 말뿐인 약속이 아니었죠. 확실한 복속 그리고 안전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절차의 핵심에 우고왕의 태자가 놓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왕의 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였죠. 태자를 내보낸다는 건 왕권의 미래를 맡기는 일이죠. 태자가 잡히면 왕은 협상에서 물러서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거부하면 한나라 공격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우고왕의 선택지는 둘 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기록은 그의 마음을 말하지 않고 행동만 남겼어요. 그 행동은 항복 뜻을 보이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무릎 꿇은 결정은 아니었고요. 나라를 지키며 물러서는 길, 그게 협상의 본 모습이죠. 하지만 후계자가 움직이면 모든 눈이 그에게 쏠립니다. 한나라에는 보증이고 고조선에는 목줄처럼 보였죠. 그래서 출발 전부터 호위와 무장이 문제였습니다. 이 불안이 곧 협상장으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결정적 선택은 태자를 실제로 보내려 한 순간입니다. 사기와 한서에는 태자가 간다는 흐름이 남아있죠. 이건 단순한 사신 파견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왕의 아들이 움직이면 항복 의지가 눈에 보이니까요. 한나라 입장에선 전쟁을 끝낼 절호의 증거였습니다. 고조선 입장에선 마지막 보호막을 내미는 셈이었죠. 태자 한 사람의 신변이 나라 전체와 묶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신변 확보를 요구한 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고조선은 그 요구를 곧장 믿기 어려웠죠. 이미 전쟁 중인 상대에게 몸을 맡기는 일이었으니까요. 절차 하나가 곧 굴복인지 안전인지 갈라졌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볼모 협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볼모는 고대 외교에서 약속을 묶는 장치였어요. 상대가 약속을 깨면 볼모가 먼저 위험해졌죠. 그러니 태자는 평화 문서보다 강한 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보증일수록 빼앗기면 이제 치명적이죠. 한나라 손에 들어가면 왕검성은 협상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호위는 예의가 아니라 생존 장치였어요. 한나라에는 그 호위가 또 다른 위협으로 보였고요. 같은 칼이 한쪽엔 방패, 다른 쪽엔 위험이었습니다. 협상은 말보다 몸짓과 무장으로 먼저 읽혔죠. 그만큼 전쟁은 이미 약속의 언어를 망가뜨렸습니다. 평화 절차는 있었지만 서로의 눈빛은 전장이었죠. 이제 남은 쟁점은 태자 곁의 무기였습니다. 태자 일행은 기록상 많은 병력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사서에는 만여 명이라는 큰 숫자도 보입니다. 정확한 규모보다 중요한 건 무장한 무리였다는 점이죠. 한나라 장수에겐 그 행렬이 작은 군대처럼 보였을 겁니다. 반대로 태자에게 호위는 돌아갈 길을 지키는 힘이었죠. 무장을 풀면 그 길은 한나라 손에 넘어갑니다. 무장을 유지하면 한나라 진영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의 방향만 달랐지 양쪽 모두 무서웠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풀 중간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을 중재자가 없으면 절차는 곧 위협이 됩니다. 한쪽의 안전 조치가 다른 쪽의 덫처럼 보였죠. 바로 그때 무장 해제 요구가 앞에 놓입니다. 무장 해제 요구가 협상장을 한순간에 얼렸습니다.
한나라 쪽에선 무기 없는 만남이 안전 절차였죠. 태자 쪽에선 그 순간 보호막이 사라지는 일이었고요. 무기를 내려놓으면은 태자는 사실상 맡겨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무기를 들고 들어가면 항복 절차가 흔들렸죠. 두 선택지 모두 상대에게는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기록은 태자가 의심했다고 차갑게 전합니다. 그 의심은 겁이 아니라 전쟁 속 계산이었어요. 왕의 후계자가 포로가 되면 되돌리기 어려웠죠. 반면 한나라 장수도 무장 행렬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서로 맞는 말이었지만 함께 맞을 수는 없었죠. 결국 태자 일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협상은 평화가 아니라 불신이 됐죠. 태자는 안전을 지킨 듯 했지만 신호는 거칠었습니다. 한나라에겐 항복 의심을 키우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고조선에겐 한나라가 덫을 놓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한나라에겐 고조선이 약속을 어긴 것처럼 보였죠. 같은 장면을 보고도 두 기록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협상은 문서보다 해석에서 먼저 무너진 셈입니다. 한번 돌아선 행렬은 다시 쉽게 세울 수 없었어요. 한나라 진영에선 강경 대응의 말이 힘을 얻었겠죠. 왕검성 안에선 태자를 보낸 선택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건 약속 하나가 아니라 선택의 통로였어요. 그 통로가 닫히자 전쟁의 소리가 다시 커집니다. 협상 결렬은 곧장 군사 비용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나라는 다시 병력을 움직여 압박을 이어갔죠. 고조선은 외부 공격과 내부 불안을 함께 떠안았습니다. 항복을 말했던 쪽도 강경파의 눈치를 보게 됐죠. 끝까지 싸우자는 말은 실패한 협상 위에서 커졌습니다. 하지만 성 안의 식량과 마음은 무한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성벽 밖보다 먼저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한번 깨진 항복 협상은 다시 믿기 어려웠고요. 새 협상을 꺼내도 먼저 배신을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렬의 비용은 하루 전투보다 오래 갔습니다. 왕검성은 점점 더 좁은 선택 안에 갇혔죠. 이제 답은 무기 요구 뒤에 불신을 봐야 나옵니다. 정말 무기 하나 때문에 협상이 깨졌을까요? 직접 이유는 맞습니다. 요구가 현장을 멈췄으니까요.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이미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한나라는 무장 행렬을 항복의 증거로 볼 수 없었죠. 고조선은 무장 해제를 안전보장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둘 다 자기 안전을 말했지만 상대에겐 위협이었죠. 전쟁이 오래가면 합리적 조치도 배신처럼 보입니다. 태자의 의심은 바로 그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한나라의 요구도 전쟁터 안전 논리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한쪽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직접 원인은 무기, 뿌리는 신뢰 붕괴였어요. 이 답이 있어야 전쟁 재개도 제대로 보입니다. 전쟁이 재개되자 왕검성의 고립은 더 깊어졌습니다. 밖의 군대보다 무서운 건 안쪽의 갈라짐이었죠. 끝까지 버틸지 다른 길을 찾을지 말이 갈렸습니다. 태자 협상 실패는 그 논쟁에 불을 붙였고요. 왕권은 버티는 힘을 보였지만 상처도 드러냈습니다. 고조선의 인내는 강했지만 모든 균열을 막지 못했죠. 싸움이 길수록 각 집안의 계산도 달라졌습니다. 왕에게 충성하던 이들도 가족과 세력을 생각했겠죠. 정치의 균열은 늘 전장보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태자가 돌아온 뒤 그런 조용한 말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한나라 압박은 성 밖에서, 의심은 성 안에서 자랐죠. 협상 실패는 그래서 단순한 외교 사고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왕검성 사람들의 선택지가 줄었습니다. 남는 길은 항전, 재협상 혹은 이탈이었죠. 다음 균열은 바로 이탈 쪽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이름이 다음 편의 중심, 재상역계경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태자는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협상장은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습니다. 무기 요구는 불씨였고 불씨는 마른 풀 같았죠. 둘이 만나자 평화의 절차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태자가 지킨 건 자신의 안전, 잃은 건 출구였죠. 한나라는 안전을 요구했지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고조선은 자존과 생존사에서 더 흔들렸고요. 이 작은 절차 실패가 멸망의 균열을 키웠습니다. 역사를 볼 때 기록의 차가움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적지 않아도 선택의 흔적은 남거든요. 그 흔적을 따라가면
다음 균열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다음 편은 역계경 2000호를 이끈 재상입니다. 그 선택은 고조선 안쪽 균열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태자가 돌아선 뒤 왕검성의 균열만 남았습니다.